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알렉스 익스플로이트 얘기를 좀 빠르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새벽 3시인데 잠이 쉽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좀 자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분과 알고 있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추가로 더 알거나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 이유가 알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영상을 바로 얼마 전에 올렸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스택스 생태계를 소개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스캠이 아닌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추천드리기 위해서 정말 엄선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DYOR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지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랑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 엑스링크 익스플로잇이 발생한 점이었어요. 이 엑스링크가 4.3밀리언 규모의 익스플로잇이 발생하면서 물론 전 크다면 큰 돈이지만 여기까지는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엑스링크 뿐만이 아니라 알렉스 풀도 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태가 굉장히 커지게 됐죠. 특히 스택스 위주로 털렸고요. 이게 1370만 스택스면 거의 30밀리언에 가까운 돈이라서 단일 디앱 치고는 굉장히 크게 익스플로잇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기타 자산들은 복구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 스택스가 이미 상당량 익스플로잇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 팀의 전문을 살펴보면 입장문 전문을 살펴보면 알렉스 유동성 풀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수행했고 총 1370만 스택스가 탈취당했는데 그중 300만 개는 중앙화 거래소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악용자와 관련된 중앙거래소 지갑 주소들은 모두 동결을 했고 계속 도난당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자금은 또 회수를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쓸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이미 중앙거래소와는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사실 뭐 법적 조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총 해커가 털어간 스택스의 규모와 그리고 해커가 어떤 지갑으로 얼마나 보냈는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만 해도 여기까지 정도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었는데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커들의 물량은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안으로는 해커의 지갑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중앙거래소 및 파트너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자산을 복구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알렉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알렉스 준비금을 재무 보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리저브용으로 있던 알렉스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택스 커뮤니티에 SIP를 제안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대요. 이 SIP는 뭐냐면 스택스 체인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인데 쉽게 얘기하면 해커의 개인 지갑에 있는 스택스를 동결 처리 또는 뭐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개선하자라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이제 저는 이런 조치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안은 물론 저도 알렉스를 꽤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제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냐라고 보면 어제 엑스링크 피싱 공격을 한 사람이 엑스링크 관련 프라이빗 키뿐만이 아니라 알렉스 프로토콜의 자산을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한 거죠. 프라이빗 키 탈취라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프라이빗 키 탈취라는 게 이 정도 규모의 디앱에서 발생하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어떤 과정으로 탈취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뭐 더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킹 경로와 유출 범위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이게 복구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해커가 물량을 반환하는 거겠죠. 해커의 지갑을 살펴보면 꾸준히
어떤 중앙거래소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계속 이런저런 곳으로 토큰을 보내보고 있는데 탈출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갑에서 발생한 트랜잭션들은 모두 알렉스 팀이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해커가 가져간 자금은 쉽게는 현금화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방안은 알렉스 자체적인 트레저리 풀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게 또 전액 보장이라는 확언이 없기도 하고 과연 준비금이 얼마나 있을까를 모른다는 점에서 얘도 조금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SIP 관련 내용인데 이 SIP 관련 내용은 아마 통과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크게 봤을 때는 스택스 체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스택스 위에 올라온 DApp들이 해킹 당할 때마다 리셋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저는 굉장히 블록체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라고 봐서 전 아마 투표가 열리면 뭐 반대까지 투표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무니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알렉스 프라이빗키 손상은 불행한 일인데 클래리티 문제는 아니고 알렉스 팀은 열심히 하고 선의를 갖고 자금 동결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SIP 제한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아마 SIP는 사실상 사장되는 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커가 자금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중앙거래소에 동결된 자금을 알렉스가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해결안으로 보여요. 현재 해커 지갑은 물량 이동이 4시간 전에 끝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스택스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중앙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착 상태고 이 물량을 해커가 빨리 반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을 해결해보자면 스택스 유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많은 양을 털리긴 했지만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촉구할 정도인가, 스택스 투자 유의 촉구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과한 측면도 있다곤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거래소라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30밀리언 규모가 만약에 한 번에 거래소에 덤핑된다면 그런 부분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지는 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택스가 상폐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스를 그런 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택스 생태계가 성장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는 거 아니냐, 스택스 생태계가 꽃이 만개하는 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냐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죠. 알렉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투자 유의 종목으로 된 거는 컨트랙트 보안 이슈가 발생하여 자산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고 유의 종목 지정 연장 해제 거래 종료 공지 일정은 6월 13일 날 공개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패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중앙거래소들의 투자 유의 종목, 그러니까 이제 상패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유지하거나 이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진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너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칼같이 잘라내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 플레이뎁도 그랬고 여러 상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되거나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잘 되지 않는 한은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계속 연장되거나 아니면 결국 안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은 좀 유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 유의 종목이 좀 긍정적으로 해제되려면 해커가 빠르게 자금을 반환하거나 알렉스가 거의 95% 이상 복구할 수 있는 복구 대책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이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어져야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커가 개인이라면 저는 복구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스택스가 거래소에 보낼 때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록 컨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거래소에 바로 들어가면 그 코인을 매도하고 얘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거래소에 보내면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거래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편이에요. 느려서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스택스 체인의 현황상 이게 바로 현금화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해커가 이리저리 지금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 이걸 좀 찾기 어렵다면 결국에는 알렉스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커면 협상을 진지한 안으로 고려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해커가 개인이 아니라 좀 뭐 집단이랄까? 안 좋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런 좀 정말 악질적인 해커라면 그냥 이대로 지갑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모든 거래소와 현재 협력을 하고 있고 스택스가 현금화가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해커와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이 해커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알렉스와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제일 좋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차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알렉스를 보유하냐 마냐는 이 보상이 좀 신속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잘 되냐가 이 투자 유의 종목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국내 거래소나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해킹 기조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희망회로를 엄청 돌리기보다는 좀 되게 보수적으로 봤으면 하는, 정말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남겨봅니다. 사실 저도 죄송한 마음이 정말 커요. 전 진짜 스택스보다 알렉스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알렉스를 추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란에 제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최대한 빠른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모르겠어요. 해커가 진짜 반환할지 안 할지, 아니면 스택스에서도 빠르게 알렉스를 보완할 디앱이 나올지, 아니면 알렉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정말 모든 것들이 미지수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코멘트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의 리스택스는 안전한데 리스택스를 가지고 풀을 만드셨던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리스택스를 지갑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스택스를 출금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엑스링크를 사용한 적이 있었던 분들은 제 커뮤니티 이 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리보크 캐시에서 과거에 엑스링크와 상호작용했던 컨트랙트를 어프로브를 해제하셔야 돼요. 스택스에서 이더리움으로 보내거나 스택스에서 BNB로 보내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이나 BNB에서 스택스 체인으로 코인을 보낸 적이 있다면 꼭 이 리보크 공지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트위터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제 스택스 생태계 오지들이 알렉스 팀 열심히 해왔고 신속한 대처를 했고 얘네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많은 격려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거고 저희는 경과를 잘 지켜보고 잘 대처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런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어제부터 사건이 터지고 계속 대처하고 트랜잭션 까보고 이러느라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해커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왜 게다가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너무 유감입니다. 스택스 생태계가 커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그렇다고 사실 알렉스 탓만 하기에는 알렉스가 진짜 스택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개발해온 모습을 본 저로서는 막 계속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탈취 원인 말씀드렸고,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뭐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정보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꼭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